놀랍게도 저가양도에 대한 취득세 개정사항이 취득세를 절세해주게 하는 구멍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황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양도를 할지, 증여를 할지, 저가양도를 할지를 고민하는 상담 사례를 방금 5분 전에 상담이 끝난 사례로서, 그게 이제 개정된 취득세에 대한 저가양도 부분, 취득세율과 접목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상담 사례는 우선 동탄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아파트가 있다가 이제 다른 당진에 있는 주택을 지금 처분을 하고 부모님의 미사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오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상황에서 가족 간의 어떤 상속 분쟁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택을 미리 우리가 양도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 자금 마련을 하는 차원에서 양도 플랜과 함께 증여 플랜, 그리고 취득세까지 그런 과정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동탄 주택을 사고 나서 동탄에 7년간 거주를 하였고, 당진 주택은 지금 현재 부모님의 주택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한 상황이죠. 잔금만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의 주택을 가지고 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질문은 이 부모님의 주택을 가지고 올 때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진의 주택을 팔지 않고 부모님의 주택을 바로 와버리면은 미사에 있는 주택이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조정대상 지역의 3주택자가 되어버려서 취득세가 12% 중과가 되어버리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만약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 당진의 주택을 처분을 하고 나서 1주택인 상태에서 2주택이 되어야만 취득세 중과세율인 8%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취득세 8%도 너무 부담이 되고 미사에 있는 집이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좀 세금도 절약하면서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저에게 의문을 던지셨고, 제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방법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는, 이 방법 중에서도 저가양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을 통해서 저가양도를 한 명에 했을 때, 두 명에 했을 때, 또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이 취득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에서 우리가 올해 2026년도에 취득세 개정 사항 중에서 특이한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우리가 저가로 양도 거래를 했을 때 그걸 바로 증여로 추정을 해버리고, 그 증여로 추정하는 판단 범위는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3억 또는 30%, 시가의 30% 이상 둘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차이가 났을 때는 이 현저한 이익의 차익, 이것은 저가 양도에서의 증여세 판단 기준과 같습니다. 이 경우가 되어버리면 이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 행위라서 원래 유상 양도 행위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세금을 좀 더 걷고자 저가 양도를 했을 때의 유상 양도 거래 행위보다 증여 취득세율을 보통 적용을 해버리면 12%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취득세를 더 걷고자 가족 간의 증여 행위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중과세율 12%로 적용하는 것을 지금 실행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게 배우자 및 직계 종비속 간의 현저한 이익의 차이, 아까 말씀드렸던 3억 또는 30% 이상이 날 때 취득세를 유상 양도 취득이 아니고 증여 취득으로 보아서 과세한다 했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오늘 상담 사례에서 보면 부모님이 1주택자셨습니다. 취득세는 다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특이한 것이, 증여를 받는 사람이 아닌 하는 사람이 2주택 이상이어야 되고, 또 증여를 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액이 3억 원 이상 두 개 다를 충족했을 때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 취득세율에 대해서도 저가 양도지만 증여세율을 때리려는 것은 대부분 다 증여하는 사람이 다주택자라고 생각하고 12%의 세율을 때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1주택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더라도 취득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취득세율이 3.5%입니다.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 저가 양도 간주되었을 때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가 인정액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시가 인정액은 저가로 거래했다 하더라도 감정가액이나 유사매매가액이 있으면 해당 가액으로 과세 표준이 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를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저가 양도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유상양도 행위를 했을 때보다 더 작은 3.5%를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의 취득자는 8%의 세율을 적용하죠. 그리고 어차피 과세 표준은 저가 양도를 하나 실제 시세 양도를 하나 똑같이 시가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는 납세자분에게 저가 양도를 하십시오. 저가 양도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양도를 하는 금액이 시세가 10억 정도 되었고 그리고 저가하는 금액은 어머니의 노후자금을 마련해 주는 범위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비교를 드렸는데 만약에 10억짜리를 일반적으로 증여했을 때는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서 세금이 2억 1,800 정도의 증여세가 나오나 저가 양도로 우리가 5억만 가지고 저가 양도 거래를 했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나면 증여세가 540만 원 밖에 안 납니다. 따라서 증여세만 해도 2억 원이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유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8.4%를 적용하죠. 근데 시세가 1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8,400만 원에 유상양도 거래를 했을 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가족 간의 저가 양도에서 현저한 이익이 발생하는 5억의 거래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는 3.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500만 원 밖에 안 되죠. 취득세가 4,900만 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분은 저가 양도를 해서 양도세는 어차피 부모님이 1주택이니까 부당이익 예산 부인을 해도 추가 과세되는 것이었고 과세관청에서는 취득세라도 더 거두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1주택자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오히려 개정사항에서 지금 구멍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1주택자이시거나 공시가액이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저가 양도했을 때는 무조건 장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양도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이제는 줄일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빨리 이 구멍이 닫히기 전에 저희 세무회계 도담 김정한 세무사와 함께 이 구멍이 닫히기 전에 절세 전략을 짜서 취득세도 줄이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항상 세법은 먼저 납세자가 선행해서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와서 구멍을 막습니다. 그 구멍을 막기 전에 먼저 구멍을 뚫고 이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세무전략가이겠죠. 이상 오늘은 저가 양도에 대해서 개정된 취득세를 바탕으로 해서 절세 구멍을 찾아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인 저가 양도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댓글에 링크를 참조하셔가지고 해당 영상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